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그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그 영상 편집의 순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집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우선 편집도 장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제작하고자 하는 영상 특성에 맞게 편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런 편집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편집의 과정과 순서를 알아보고요. 또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선형 편집은 파일 기반의 편집을 말하며 비디오 클립 안에 원하는 프레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즉 랜덤 액세스가 가능한 편집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편리성은 선형 편집, 즉 리니어 편집에서는 불가능했던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 디지털 영상 기술의 도입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방송과 영화는 물론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선형 편집인 VCR 편집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형 편집과는 다르게 많은 편집 인원이 필요 없고 비디오, 오디오 효과, 자막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비선형 편집기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선형 편집 시스템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아비드, 파이널 컷 프로, 에디우스, 프리미어 등이 방송국과 프로덕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선형 편집은 수정 편집이 용이합니다. 선형 편집에서는 숏과 숏 사이에 새로운 숏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비선형 편집은 필름 편집과 같이 숏 추가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버라인 모드에서 새 클립을 추가하면 삽입 지점부터 새 클립의 길이만큼 원래 클립에 덮어쓰게 되고 전체 길이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인서트 모드에서 새로운 클립을 추가하면 원래 클립은 삽입 지점에서부터 뒤로 이동되고 전체 길이는 삽입된 클립의 길이만큼 늘어납니다. 화질 열화가 없습니다. 모든 신호 처리가 디지털화된 데이터 이동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복사에서 나타나는 화질의 열화가 없습니다. 액세스 타임이 없습니다. 편집 시 필요한 숏을 찾고자 할 때 선형 편집에서는 VCR의 이동 기능을 이용해 영상의 위치를 찾는 시간이 소요되어 편집 효율이 떨어질 수 있었으나 비선형 편집에서는 랜덤 액세스의 기능으로 필요한 화면을 즉시 불러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된 소스에 자막 삽입, 합성, 화면 전환, 오디오 믹싱 등 온라인 편집이 가능합니다. 선형 편집 시 자막 혹은 디졸브와 같은 간단한 화면 효과를 사용하려 해도 스위처, 효과기 등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했지만 비선형 편집 시스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이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의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여 테이프, 웹, DVD, 사진, 오디오 등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매체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MPS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테이프나 저장 매체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과 음향을 파일로 변환하여 대용량 서버나 하드디스크에 저장시키는 인제스트 과정, 즉 캡처를 거친 후 편집 장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제작 시스템을 말합니다. MPS는 공유 스토리지에 저장된 파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크래프트 및 마스터 편집을 사용하여 후반 작업이 이루어지는 편집 네트워크 제작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영상 화질의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영이 어디에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할 편집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편집 프로그램의 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동시 접속 사용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저장 장치의 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프로그램의 마감 시간을 확인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공동 작업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공유에 대하여 토의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모니터링 환경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업 시스템을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촬영된 원본의 포맷과 미디어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테이프 미디어인 경우 캡처를 위한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캡처는 편집할 편집 시스템에 맞춰 작업해야 합니다. 네 번째, 촬영 원본의 용량과 편집본의 용량을 고려해서 스토리지의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수의 편집자가 참여할 경우 연계를 고려하여 스토리지의 종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편집과 종합 편집의 시스템 연계를 고려하여 매개 코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여러 종류의 편집이 사용되는 경우 작업의 연계를 위해 호환이 가능한 매개 코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메모리로 저장되는 포맷의 경우 메모리별 드라이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메모리 리더기가 최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열 번째, 미디어 포맷 폴더 구조를 유지하며 전송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편집 계획을 세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교수님, 그런데 그 영상을 편집한다고 할 때 이 편집이란 용어의 뜻이 그 영상의 앞뒤간의 샷을 서로 이어붙여서 유기적인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숏과 숏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영상의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마치 가위로 잘라서 풀로 이어붙여 나가는 것 같은 동작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참 흥미로우실 겁니다. 먼저 편집의 4가지 기본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편집의 4가지 기본 영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형적 관계입니다. 조형적 관계란 숏과 숏들 간의 시각적 요소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고려한 편집을 말합니다. 조명, 세팅, 인물의 배치 등 프레임의 미장새는 시각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영상적으로 조화가 되게 풀샷, 미디움샷, 클로즈업 등 화면의 사이즈와 그래픽의 여러 요소인 크기, 형태, 색상, 명암, 선 등을 고려해 잘 정돈된 화면을 선택하여 조형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운율적 관계입니다. 컷의 길이, 즉 한 컷의 시간을 결정하여 편안함, 긴장 이완을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리듬에 있어서 카메라의 움직임, 동작, 물체의 크기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공간적 관계입니다. 편집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간의 전체와 부분,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숏의 연결은 공간의 의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간적 관계입니다. 현실의 시간을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숏의 물리적 시간은 편집을 통해 작품 속의 가상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편집을 통한 시간의 재구성은 무엇보다도 구성 전략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간을 생략하고 점프를 하고 반복하거나 늘리는 등의 시간의 흐름 순서를 결정합니다. 편집의 기본 단위로는 먼저 컷이 있습니다. 장면 전환에 가장 흔히 이용되는 컷은 순간적인 장면 전환이 가능하므로 관객은 이러한 전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컷은 오랫동안 시각적 현실에 대한 형식으로 관객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연기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거나 시각적 충격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때, 장소나 그에 따른 정보를 보다 자세히 객관적으로 설명시킬 때 사용됩니다. 시점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또는 연속적인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컷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믹스입니다. 디졸브, 랩 등으로 불리며 믹스는 컷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장면 전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믹스는 두 개의 숏이 겹쳐 만들어집니다. 앞에 숏 끝부분에 이르면 점차 희미해지고 뒤의 숏이 희미한 형태에서 명료하게 나타나면서 합성의 이미지로 보이게 됩니다. 믹스는 시간의 변화가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이끌어 나가고자 할 때, 장소 또는 공간의 변화가 있을 때, 연결되는 앞뒤 샷 간의 강한 시각적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페이드입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완전 검정이나 백색으로 또는 검정이나 백색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점차 변하는 전환 방법입니다. 완전 검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고 반대로 페이드 인이라고 합니다. 페이드 인은 영화의 시작 부분, 한 씬의 시작 부분, 시간의 변화가 있을 때, 장소의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하고, 페이드 아웃은 영화의 끝부분, 한 씬의 끝부분, 시간의 변화가 있을 때, 장소의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반대로 하얀 화면으로 페이드가 되는 것을 화이트 인이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는 화이트 아웃이라고도 합니다. 편집에는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동기입니다. 컷, 믹스, 페이드를 이용해 숏 사이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동기가 필요하며 편집의 동기는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의 미세한 표정의 변화나 몸의 움직임도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입니다. 새롭게 나타나는 숏은 새로운 정보를 나타냅니다. 뒤에 이어져서 편집되는 숏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앞뒤의 숏을 적절하게 연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시청자가 이해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적 정보일수록 시청자는 몰입하게 되고 편집자는 최대한 시각적 정보를 엮어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편집의 흐름이 거침없이 부드럽게 진행돼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화면 구도입니다. 시청자들은 영상에 사용되는 많은 관습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편집자가 화면의 구도를 만들지는 않지만 적절한 구도의 화면을 확보하는 것도 편집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잘못된 구도를 사용해야 할 때는 편집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번째로, 음향입니다. 음향은 편집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며 시각적인 그림보다 더 직접적이며 동시에 추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음향은 분위기를 창조하고 긴장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 그림에 앞서거나 뒤로 처지게 배치되기도 합니다. 음향의 적절한 배치가 되지 않으면 편집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입니다. 편집 시 컷이나 믹스를 할 때마다 앞의 숏과 다른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갖는 숏을 연결해야 하는 편집의 원칙이 있습니다. 카메라 사이의 각도의 차이는 180도를 넘을 수 없으며 같은 인물을 촬영할 경우라면 45도 이내의 각도의 차이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이미지 라인이라고 하며 촬영 시 준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씬 안에서 카메라의 각도를 새롭게 설정하여 촬영할 때마다 연기자는 매번 앞서의 장면과 같은 연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때 촬영되는 각 숏을 컷이라 합니다. 각 컷 사이에는 움직임, 위치, 음향 등의 요소들이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편집에 어떠한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집의 목적은 극의 요구에 따라 명확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전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편집에서 가장 오래된 불문율 중 하나인 눈에 드러나지 않는 편집은 편집의 방해 없이 관객들이 보다 쉽게 이야기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잠시라도 숏과 숏이 서로 매치되지 않는다면 편집의 흐름은 깨지고 관객은 극의 흐름을 놓치거나 흥미를 잃게 됩니다. 편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동적인 부분이 적당히 섞여야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편안한 눈높이의 수평 앵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평 앵글을 주축으로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을 적절히 구성합니다. 동일한 사이즈의 숏과 동일한 워킹은 피하도록 합니다. 숏이 너무 길면 지루해지고 짧으면 긴장감과 긴박감을 주므로 롱숏은 길게, 클로즈업은 짧게 인지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촬영 편집의 기본은 고정 숏으로 움직임을 자제해야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만 워킹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킹은 움직이기 전에 고정 숏이 필수입니다. 워킹이 부드럽게 잘 된 영상을 선택합니다. 움직임이 있는 화면 편집 시 동작에 정지되는 시점 또는 프레임 아웃 후에 다른 컷으로 편집합니다. 가상선을 준수해야 하는데 동선이라고도 부르며 화면에서 피사체나 카메라의 움직임은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효과 편집을 사용할 경우 원칙이 동일하게 합니다. 숏의 사이즈, 길이, 움직임 등을 조화롭게 조합해 리듬감을 가져야 합니다. 영상 표현도 직접적인 표현보다 상징적 표현인 샤레이드 기법을 활용하여 은유로 예술성을 높입니다. 영상 표현의 생략은 아는 사실은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부분을 통해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수의 컷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표현법입니다. 편집에서 쉼은 시청자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편집의 원칙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파기하라는 말은 모순이지만 편집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창의성이 원칙보다 우선합니다. 프레임의 양쪽에 위치한 인물이 잘려져 나타나는 숏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의 팬이나 트래킹 등의 움직임이 있는 숏을 편집할 때에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갖는 인물이나 피사체가 나타나는 숏을 사용합니다. 대화 장면 편집 시 양쪽의 인물들은 서로 마주보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인물이 프레임의 좌측으로 아웃되었으면 연결되는 숏에서는 프레임의 우측에서 등장하도록 합니다. 일련의 클로즈업 숏들이 계속 연결되면 그 뒤로 가급적 롱숏을 연결합니다. 액션 매치할 때 다음 컷의 액션과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매치시킵니다. 관객은 액션이 크건 작건 자연스러운 편집을 선호합니다. 또한 액션 매치는 이야기의 템포를 상황에 맞게 빠르거나 더디게 유지시킵니다. 뉴스 편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속성상 신속성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중요합니다. 취재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보도될 기사 내용에 따라 적절한 길이로 편집되는데 대개 짧은 시간에 압축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매우 절제된 편집 기법이 요구됩니다. 또한 그날 촬영된 영상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양한 자료 화면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기민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뉴스 영상은 무엇보다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때문에 보도 뉴스의 편집은 사실의 사실적 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극화하지도 않으며 축소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자 제한입니다. 보도 영상의 편집은 사실을 사실답게 그리고 사실의 의미를 비중에 맞게 보이도록 다듬고 재창조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화면 전환은 주로 컷으로 이루어지며 설령 편집점이 다소 어색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비선형 편집 시스템에서는
같은 기사 내용의 편집을 간편하게 여러 길이의 뉴스 클립으로 편집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으로 처리할 때 기존 소재를 가공하는 편집 작업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을 보기 쉽게 재현해내기 위해 슬로우 모션 편집 장면을 삽입 화면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간 휴식 시간을 이용해 전반전 경기 내용 중 하이라이트를 선별 편집해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충분한 제작 시간을 갖게 되므로 작가와 연출진이 함께 촬영된 소재들을 선별하고 모니터하면서 대본을 작성하고 편집 내용의 골격을 잡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은 가편집과 더빙 및 종합 편집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만듭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 가편집은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많은 촬영된 소재를 프로그램의 의도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함축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이므로 까다롭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집을 한 후에 시사를 통해 전면 수정할 경우도 다반사이며 숏의 배열도 편집을 하면서 수정할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의 골격을 잡고 나면 종합 편집을 거쳐 최종 편집을 합니다. 드라마 편집은 되로 촬영하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촬영하는 컷마다 충분히 연출되고 출연자의 극대화하여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촬영 테이프는 드라마의 전개대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촬영 순서대로 녹화가 되어 있으므로 컷 편집에서 드라마의 전개대로 편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스튜디오 드라마 세트에서 촬영한 씬들은 멀티카메라로 스위칭하여 제작된 것이므로 별도의 편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오락 프로그램 편집과 타이틀, 예고 편집이 있습니다. 숏의 길이 조절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편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소위 화면이 튈 때입니다. 왜 튀는지, 튀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탄탄한 기본기의 배양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전환 실습을 해볼까요? 장면 전환에 가장 흔히 이용되는 컷은 순간적인 장면 전환이 가능하므로 관객은 이러한 전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컷은 오랫동안 시각적 현실에 대한 형식으로 관객에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연기의 연속성을 이어나가거나 시각적 충격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때, 장소나 그에 따른 정보를 전환시킬 때 사용됩니다. 믹스는 디졸브, 랩 등으로 불리며 컷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장면 전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믹스는 두 개의 숏이 겹쳐 만들어집니다. 앞의 숏 끝부분에 이르면 점차 희미해지고 뒤의 숏이 희미한 형태에서 명료하게 나타나면서 합성의 이미지로 보입니다. 믹스는 시간의 변화가 있을 때,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이끌어 나가고자 할 때, 장소 또는 공간의 변화가 있을 때, 연결되는 앞뒤 숏 간에 강한 시각적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페이드는 하나의 이미지가 완전 검정이나 백색으로 또는 검정이나 백색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점차 변하는 전환 방법입니다. 완전 검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페이드아웃이라고 하고 반대를 페이드인이라고 합니다. 페이드인은 영화의 시작 부분, 한 씬의 시작 부분, 시간의 변화가 있을 때, 장소의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하고 페이드아웃은 영화의 끝부분, 한 씬의 끝부분, 시간의 변화가 있을 때, 장소의 변화가 있을 때에 사용합니다. 편집으로 최종본이 출력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편집 전 영상과 비교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을 매끄럽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편집이 안 된 것처럼 편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잘 하실 수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여기에서 편집이 됐다라고 느낌을 갖는다면 그 영화의 내용이나 그 감독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좋은 아웃풋의 영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관객한테. 그거는 편집자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는 사람들은 편집한 그런 느낌이 없게끔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편집점은 일단 리듬을 타야 되는데 이 편집이 그림이지만 이게 리듬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기초적으로는 어떤 모션이나 이런 시선이나 이런 거를 맞춰주는 게 가장 기초적이긴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그림이 주는 이 리듬을 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음악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비트로 쭉 간다면 이 음악은 소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기가 보면서 이 영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이 주고 당기고 이런 리듬을 가지면서 편집을 해 나가야지 보는 사람으로 굉장히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듬을 이제 익히는 것, 그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편집에 쓰이는 여러 가지 방식과 편집 기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배웠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시면서 전문가로 성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